장군님, 여긴 어딘가요? 오늘은 부산의 중심 서면에 와 있습니다. 서면 하면 바로? 롯데백화점이죠. 여기가 롯데백화점 본점이에요. 와, 진짜 아름답다. 네. 과거에 부산 상구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롯데 본점이 들어와서 부산의 상권에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곳은 롯데백화점 뒤쪽 후문으로 해서 상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바뀌고 있는 상권을 같이 걸어보면서 어떠한 상권으로 바뀌었는지, 어디가 죽고 있는지, 어디가 부흥하고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상권에 대해서 모르는 저도 서면 상권이 진짜 이제 망한 곳은 확실히 망했다 느껴지기도 하고 네. 새로운 상권으로 뻗어가는 거 보니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부산에 딱 지도를 보면 정중앙에 위치한 곳이 서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말고 아버님들 젊었을 때 그 시절에는 부산의 서면, 그 다음에 부산의 진역, 범일동, 범내골이 부산에서 중심 상권의 1등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뭐 광안리 해운대야지 예전에 부산의 중심은 서면이었다. 남포동 아닙니까? 남포동도 많고 서면도 많고, 과거에는 시청 모든 관사들이 중앙동에 있었고 진구에 있었기 때문에 진구가 최고였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조금 쇠퇴하고 있죠. 그래서 함께 걸어가 보면서 어디가 쇠퇴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롯데백화점 여기 오는 게 제일 동선이 편하더라고요. 아, 맞죠. 네. 저도 그 해운대 신세계랑 롯데 들어와서 뭐 서면 롯데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서면 롯데는 결코 죽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위치도 좋고. 우리나라 그 백화점 매출 10위 안에 서면 롯데가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장난 아니네. 저는 익숙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익숙한 게 무서운 게, 우리 맥도날드 전략도 보면 해피밀 세트 아시죠? 알죠. 네, 어린이들부터 맥도날드 접할 수 있게끔 해서 장난감을 출시해서 서서히 스며들게끔 만들어 놨거든요. 마치 롯데백화점도 부산 사람들한테는 서서히 스며들었을 겁니다. 전 아무튼 동선 여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해운대보다는 사실 서면이 더 편해요. 여기가 이제 롯데백화점 후문이에요. 후문에서 살짝 밑으로 한번 가볼게요.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한 사례가 있거든요. 여태까지 우리 해운대랑 광안리 보고 왔었잖아요. 네. 그때는 주택을 개조한 리모델링을 많이 봤었는데 네. 여기 서면 같은 경우에는 건물 리모델링이 많겠네요. 거의 대부분 옛날 건물이 50년 동안 자리하고 있다가 최근에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한 사례들만 봐도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 리모델링한 사례라 보시면 되거든요. 원래 이제 건물이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간판이 전면에 크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4층짜리 건물을 5층까지 증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건물이랑 비교해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뭐 없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의 차이인가요? 그렇죠. 전면 자체도 굉장히 개방감 있게 해놨고, 간판 세팅한 것도 보세요. 과거에는 전면을 거의 대부분 가렸다면 요즘에는 전면을 개방하고 간판은 한쪽으로 세우는 게 대세라 보시면 돼요. 리모델링 최근에 제가 다른 곳에 진행하고 있는 거 견적을 받아보니까 연면적 한 평당 한 250 정도 잡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연면적 200 정도 되니까 6억 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1, 2층은 임대가 맞춰져 있고 3, 4, 5층은 임대가 안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임대문이 저기 붙어 있네요. 네, 요새 좀 임대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서면은 쉽게 맞추기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아무튼 건물 자체가 외관을 바꾸니 굉장히 이뻐 보인다. 우측에는 옛날 모습, 좌측에는 현재 모습이라 보시면 돼요. 아시죠? 이런 데도 임대가 나와 있죠. 빈티지 38이 카페 거리에도 있는데 점포 카페 거리에는 아직까지 하고 있고, 여기는 최근에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임대료가 1억 5천에 600인가? 한 달 600. 한 달에 600 정도.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커피 1,500원, 2,000원, 3,000원 해서 네. 카페들 보면 월세 막 600, 1,000 이렇게 맞추는 거 네. 너무 신기해요. 그 진짜 기계같이 뽑아도 맞추기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계속 커피숍이 바뀌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부부 2명에서 커피를 하루 종일 무제한으로 뽑고, 그 다음에 단체 손님이 고정적으로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에 하루에 매일 점심시간에 80잔씩 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딱 오더를 따잖아요. 그럼 그쪽에 배송을 한번 가고, 그 다음에 다른 곳, 관공서나 이런 데 매일 배달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정적인 수입을 몇 개 세팅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로드 손님을 받아서 장사를 해야 돈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대부분 로드 손님만 받는 데는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 쉽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이것도 정말 거래가 잘 된 사례거든요. 원래 이제 좌측 같은 건물이었는데 지금 대수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평당 1억 4,400인가? 비싼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네, 금액이 얼마지? 잠시만요. 73억.
총매가 73억, 네. 평당 근데 1억 4,300. 1억 4,400 정도에 거래가 됐어요. 저는 괜찮다 보는 게 사실 여기 위치를 보면 롯데백화점 후문이고 그다음에 서면역 유일하게 2개의 호선이 접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도로를 보면 보행자가 서면에서 제일 걷기 좋은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기예요. 저는 여기라 생각해요. 왜냐면 나무가 쭉 가로수길처럼 접해 있고요. 그다음에 보도블록도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 한 7m에서 8m 정도 되거든요. 제가 서울을 가보니까 다 이런 곳이 번화합니다. 근데 지금은 상권이 좀 죽어서 아쉽지만 여기 도로변을 보고 주디스테와의 보도블록 라인을 보면 거기는 굉장히 답답해요. 왜냐면 지하철 내려서 올라오는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걸어가면서 좌측의 벽에 계속 부딪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뻥 뚫려 있기 때문에 걷기는 여기가 좋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젊음의 거 이번가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코너 자리고 과거의 임대료로는 수익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 병원 하고 계시는 분이 여기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원장님들도 이런 거 보면은 상권에 진짜 관심 많을 것 같다. 병원도 사실 원래 매출이 괜찮았대요. 그런데 코로나 터지고 매출이 거의 반으로 줄었다. 그래서 항상 불안해서 그때부터 부동산 공부를 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이건 번외인데요. 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도 잘해요? 저는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보니까 대부분 결정이 빠르다고 해야죠. 왜냐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결정을 하는데 의사들은 단시간에 이틀을 밤새워서 공부해가지고 팍 사더라고요. 이게 사업적인 머리도 있고 그게 공부하는 거랑 합쳐지니까 의사결정력이 빨라진다. 맞아요. 돈이 된다 생각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좌측 건물 한번 볼게요. 여기 내일의원이라고 땅이 되게 작아요. 54평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근데 좀 신기한 게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주차장이 없잖아요. 네. 왜 없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주차법을 보면 지자체별로 좀 조례가 다르긴 한데 뭐 단독주택은 45평 미만이면 한 대고 이상이면 뭐 30평당 한 대. 뭐 이런 규제가 다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땅을 여기 안에서 주차까지 뽑을 수가 없어요. 땅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설 주차장이라고 해서 주변 300m 이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여기 이제 연면적 허가 조건에 맞는 주차 대수만 딱 확보를 하게 되면 신축 허가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보면 주차장이 하나 큰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소유권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을 못 넣기 때문에 최대한 고밀로 건물을 짓고 주변에 주차장을 매입해서 허가를 받는 이런 방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건물이 너무 작기 때문에 센텀 정형외과 보이세요? 센텀 네, 너무 성형외과. 좁은데 저거는? 저기가 전면이 4m 이렇게밖에 안 돼요. 신도시 상가가 4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거는 예전에 건물이 10억도 안 했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거래됐던데 대지가 26평, 되게 작은 편이죠. 땅도 길게 생겼어요. 이거 보이려나? 이렇게 젓가락같이 생겼죠. 오, 맞네. 안 예쁘게 생겼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면 4m 정도만 접해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럼 얘도 지금 낮잖아요. 네. 높이 올릴 수 있어요? 네, 충분히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높이가 풀렸기 때문에 사업성이 훨씬 더 잘 나올 거예요. 조금만 더 걸어가 볼게요. 이렇게 이제 높이 올라와 있는 건물을 보면 뒤에도 이 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땅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걸어서 들어갈 수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뒤에서도 주차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 라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진짜 같이 상권 공부하러 다니면서 네. 이제 보면 앞 뒤 출입구가 있나 없나 그거부터 보게 돼요. 그렇죠. 은근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그거 보면 딱 알 수 있는 게 요 뒤로 가보면 알아요. 여기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죠.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뒤쪽은 이제 우와. 네, 거의 지나다니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뒤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 접해 있었다면 이런 건물들은 앞뒤로 접해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건물이었죠. 근데 뒤에 유동인구가 거의 없다 보니까 뒤에서 구멍은 뚫지 않고 이렇게 지저분한 것만 뒤쪽으로 다 빼놨습니다. 지금 뒤에도 출입구가 있는데 네. 쓸 수가 없네. 네네. 저 앞으로 조금만 가볼게요. 이런 건물도 마찬가지. 뒤쪽은 크게 쓸모가 없다 생각하니까 막아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땅은 뒤에는 또 건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막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구를 여기로 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게 그림으로 설명하면 진짜 편한데. 아무튼 저쪽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최근 6월 달에 높이 제한이 부산에 다 풀렸거든요. 원래는 이 도로 기점으로 해서 여기는 66m까지밖에 못 짓고 여기는 126m까지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6월 달에 풀렸습니다. 여기는 180m, 여기는 150m. 결론은 이쪽 라인이 훨씬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격을 보면 여기가 더 비싸게 거래가 됐어요. 왜죠? 잘 모르니까 그랬겠지, 그때는. 그리고 전체 금액도 작았고.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런 게 더 사업성이 잘 나온다. 그래서 아마 이분은 똑똑할 겁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지인 아닙니까? 지인은 아니에요. 건너갑시다. 이런 것도 최근에 이제 높게 지어져 있죠. 이전에는 4층짜리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업종이 좀 섞여 있었어요. PC방이라든지 뭐 당구장 막 이런 업종이었는데 딱 새 걸로 올리고 나니까 전부 매티컬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쪽으로 한번 쭉 걸어가 볼게요. 영화 바람 같은 거 보셨어요? 아니요. 영화 바람에서 이제 이쪽 길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이 서면 시장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네, 바람을 여성분들은 싫어하구나. 남자들은 한 5번 이상 보는 영화거든요. 확실해요? 영화 친구처럼. 맞아요. 이런 거 보이시죠? 뒤에서 이제 바로 주차 들어갈 수 있고. 아, 맞네. 요 건물도 마찬가지. 요 건물도 주차장 있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을 높게 지은 거예요. 좋은 땅이니까 돈을 많이 투자해서 높게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까지 판 거죠. 지하를 파서 막 이런 건물은 위치도 좋고 주차도 잘 되고. 그러니까 여기 임차업종 한번 보세요. 와, 서면에 이렇게 빼백하게 채워져 있는데 네. 진짜 잘 없는데. 보세요. 주차장 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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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과. 이 피부과가 잘 되는 것 같다, 맞죠? 피부과가 4개층이나 있네. 그 다음에 치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내과, 안과, 성형외과, 흉부외과, 한의원, 관리사무실. 이런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맞죠? 제 로망이거든요. 꼭대기층에 나의 사무실을 하고 밑에는 전부 매티컬을 넣고 업종 전부 다른 걸로. 저는 그 사무실에 자리 하나 가지는 게 제 네, 꿈입니다. 네. 이제 여기 시장을 한번 쭉 걸어볼 건데 시장이 생각보다 상권이 살아 있습니다. 국밥집도 맛있고요. 그래서 부산 하면 떠오르는 음식들 있죠. 그게 이제 여기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관광객들이 부산에 놀러 온다. 그러면 롯데호텔에서 짐을 풀고 서면시장까지 걸어와서 한 그릇 먹고 그다음에 이제 투어를 하고 해운대랑 광안리를 둘러보는 거죠. 저희도 이제 관광객이라 생각하고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이런 것도 최근에 물건 나와 있는데 도시텔 땅이 있잖아요. 그 보면 뒤에 기역자로 생겼거든요. 나중에 제가 지도로 띄워드릴 건데 기역자로 건물이 생겨서 전면은 네모 반듯해 보이지만 땅 모양은 기역자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도시화가 돼서 여기를 좀 크게 개발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2개의 땅을 반드시 사야 그래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땅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런 곳은 좋겠죠. 건물 하나 가지고 있으면. 저런 작은 땅이라도 한 개 갖고 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여기도 높이가 다릅니다. 좌측이 훨씬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우측은 덜 높게 지을 수 있고. 근데 이런 시장들은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쉽게 개발되기는 어려워요. 원래 손님 진짜 많은데 여기. 우리가 사람 너무 없는 시간에 왔는데. 그렇죠. 점심 저녁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강남콩님, 여기 이제 아시는 분의 가게인데. 떡볶이집? 네. 저기 맛있는데? 네, 맞아요. 유명해요. 네. 깻잎 떡볶이. 맛있어요. 근데 이분이 2021년에 갑자기 매출이 4배로 증가했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맛있어서. 이거 진짜 맞추면 대박인데. 이게 BRT가 옆에 생겼거든요. 이게 BRT가 생기자 동부프라자에서 건너올 수 있는 횡단보도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자 유동인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답니다. 그런데 건물이 팔리는 시기도 BRT가 2021년 12월에 생겼거든요. 근데 어떤 선수가 2021년 4월에 이 건물을 최고가에 매입을 하게 된 거죠. 딱 미래 가치를 보고 매입을 했지 않았을까. BRT 들어오는 거 알고 했네. 그렇죠. BRT로 한번 가서 보시죠. 그래서 정면에 보이시는 여기가 BRT 정류장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건너서 어디로 걸어가는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아까 우리 걸어왔던 여기 떡볶이 라인으로 많이 유입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교통체계가 바뀌어서 주변의 상권이 좋아졌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과거에는 우리가 서면 오려면 대부분이 지하철 타고 왔어요. 지하철 타고 걸어서 주디스태와에서 만남을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동부프라자는 BRT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도로였단 말이에요. 지하에서 그냥 지나가고 동부프라자가 있는 줄도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교통체계가 갑자기 BRT가 생기고 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버스 타고 서면에서 바로 상권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리는 곳도 동부프라자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한번 비춰주세요. 와, 엄청나죠. 그래서 저 올리브영 있죠. 저런 거는 영원히 장사가 잘 되지 않을까. 뭘 해도. 네, 새가 1억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동부프라자나 이런 데 좋은 땅들 있죠. 뭐 우리은행 땅이나 이런 거. 예전에 이건 너무 오래전인데 일제시대 때 면장님들 있죠. 면장님들이 다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분들로 인해서 계속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게 부자들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제시대 때도 땅을 좀 아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저 앞으로 저 주디스테아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디스테와 뒤쪽으로요? 주디스테아 건물요. 주디스테아 건물. 상권이 약간 밀리죠. 여기 원래 올리브영 말고 여기가 메인이었는데 공시지가가 제일 비싼 곳이 금광제야라고 있어요. 알죠. 네, 금광제야가 독보적으로 2021년까지 1등이었는데 이제 2021년 BRT가 생기고 나서 저기가 1등으로 변경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쪽 라인이 좋았지만은 지금은 이쪽 라인이 더 좋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다 비어 있어요. 금강제화도 안 그래도 임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비어있고 BRT가 상권을 확 흡수해버린 거죠. 이것도 비어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 구멍이 BRT를 대신했다. 그래서 보통 저 구멍에서 나와서 주디스 앞에서 만나서 사람들이 약속을 이행했거든요.
지금은 근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가게 안에서 바로 만나더라고요. 휴대폰도 있고 하니까 톡으로 해서 사진 찍어서 이쪽으로 온나. 근데 예전에는 통신 체계가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몇 시까지 여기서 만나자 해서 여기서 움직였거든요. 맞지. 네, 시대가 바뀌었어. 저런 건물도 한번 보여주세요. JS 서면. 최근에 저런 건물 진짜 많이 생기는데 밖에서는 안을 하나도 볼 수 없거든요. 근데 안에서는 바깥을 훤히 볼 수가 있어요. 진짜? 네. 그래서 사무실이나 독서실 이런 거 있죠. 뭔가 좀 프라이빗하게 해야 되는 그런 업종들이 저렇게. 저기 업종 뭐예요? 임차 아직 안 된 것 같던데 아직 공사하고 있어요. 알루미늄 롱바 시공이라고 해서 약간 신비감도 들고 외부 노출을 좀 꺼려하는 그런 업종들. 병원이나 이런 것도 내부가 훤히 보이는 것보다는 좀 숨겨져 있는 게 안 낫나. 회사 사옥이라든지. 결론은 BRT가 생기니까 저런 것들이 리모델링이 되는 것 같아요.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최근에 높게 지어져 있거든요. 와, 여기 진짜 높게 지어져 있네. BRT가 들어오고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공시지가가 원탑을 찍으니까 주변 건물까지 수혜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걷기가 어렵다는 게 요 이야기예요. 딱 받치잖아요. 아, 불편하지. 네, 불편해요. 나무는 비슷하게 쭉 있는데 원래 뚫려 있는 데서 좀 조용하게 걸어야 감성이 있는데 여기는 차량 통행량도 너무 많고 이런 것도 좀 불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아까 1번과 그 자리가 진짜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YBM 어학원 이 건물 보시면 땅 모양이 약간 T자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도로를 확보하고 있어서 건물이 지어진 사례라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건축법을 보면 4m 폭에, 그러니까 도로가 4m 폭이 돼야 되고 내 땅이 그 도로에 2m가 접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평수가 되게 큽니다. 600평이 넘어가면 도로가 6m 폭이 돼야 되고 4m가 접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도 잘 알아야 내가 땅을 사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행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땅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건축법상 도로 확보가 안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건축법상 도로 여기가 2m였다. 그러면 2m를 더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건물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 4m를 확보해야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배짱을 튄 거고 영원히 안 팔 수도 있습니다. 평당 시세가 2억인데 10억 달러 이래 보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럼 사업이 완전 멈춰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이거 설명드리려고. 이거 최근에 거래됐거든요. 평당 1억 6천. 괜찮죠? 대로변이고 요 바로 BRT 앞이고 부산에서 1등인 땅값이 도보프라자인데 거기를 마주보고 있다. 상징적이지 않아요? 시세가 없는 거지. 그러면 얘도 똑같은 거네요. 얘도 비슷하죠. 얘도 뭐 한 2, 3억 준다 해도 팔면 안 돼요. 스벅은 말할 것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건물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서 절대 안 팔 겁니다.